두 집 살림 40대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중산층 아파트. 민규와 현숙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민규는 40대 후반의 대기업 부장으로 늘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가족의 안정이었습니다. 아내 현숙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현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웃들은 현숙을 현모양처의 표본이라며 칭송했고 현숙 자신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삶은 완벽해. 나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현숙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평온함은 현숙이 스스로 만들어낸 견고한 가면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자기 상실감과 경제적 불안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현숙 역시 그랬습니다. 민규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숙은 남편에게서 정서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훌륭한 가장이었지만 현숙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뜨겁고 강렬한 욕구, 삶에 대한 열정, 아직 늦지 않았다고 외치는 자아는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민규와의 대화는 늘 아이들 교육과 공과금 이야기로 끝났죠. 현숙은 40대가 되면서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외에 나 현숙이라는 존재가 사라져가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민규의 월급으로는 두 아들의 비싼 교육료를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앞에서 현숙은 늘 불안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머릿속으로 통장 잔고를 계산했고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메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현숙의 내면에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개인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내적 갈등은 현숙을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 속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불안했고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아내에 가면 아래 숨겨진 한 중년 여성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서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현숙의 이중 생활은 이미 이 완벽한 가정의 토양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균열은 15년 전 남편 민규의 회사에 닥친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와 함께 표면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민규가 다니던 중견 무역회사가 갑작스러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민규는 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할 상황에 놓였고 하루아침에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밤마다 민규는 술에 의지했고 늦은 밤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숙아, 우리 이제 끝인가 봐. 애들 학원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절망에 빠진 남편의 모습은 현숙에게 심각한 경제적 압박 이상의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현숙이 완벽하게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의 안전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규의 정서적 소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나 스킨십을 완전히 거부했고 현숙은 남편 옆에 있어도 뼈저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현숙의 내면에 자리했던 아내로서의 인정 욕구와 여자로서의 뜨거운 욕구는 민규의 무관심 속에서 질식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중년의 위기는 종종 이런 정서적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현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민규를 따라가다가는 나도 아이들도 이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살아야 해. 나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해. 이때 현숙은 동네 자선 바자회에서 태식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태식은 현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 성공한 건설 사업가인 태식은 강렬한 눈빛과 자신감이 넘쳤고 현숙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현숙이 민규에게서 받지 못했던 강렬한 인정과 경제적 여유를 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태식은 현숙이 가정의 위기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과 불안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현숙 씨 같은 보석이 왜 저런 낡은 틀에 갇혀 지내야 합니까? 당신은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의 달콤한 말은 현숙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억압하며 쌓아온 모든 욕망의 댐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도움, 즉 아이들 학원비와 민규 몰래 쓰는 생활비 명목으로 태식과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이 관계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태식과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현숙의 억눌린 자아와 여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늪이 되었습니다. 민규가 회사의 위기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 시점, 현숙은 태식에게서 받은 돈으로 민규 몰래 그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의 첫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숙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주었습니다. 결국 현숙은 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두 개의 삶을 살면 돼. 하나는 민규의 아내, 또 하나는 나의 욕망을 채워줄 현숙으로. 이 결심이 바로 현숙을 돌이킬 수 없는 두 집 살림의 길로 이끈 촉발 사건이었고, 완벽했던 민규 가정이 15년간 감춰야 할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까?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태식과의 관계를 통해 두 집 살림을 시작한 이후 그녀의 삶은 극명하게 두 개의 궤도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민규와 두 아들이 함께하는 법적인 가정의 궤도, 다른 하나는 태식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이 충족되는 비밀스러운 삶의 궤도였습니다. 현숙은 이 두 개의 삶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현숙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선단체 봉사활동이나 늦은 시간까지의 재능 기부 모임을 핑계로 댔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점을 이용하여 남편의 의심을 피하려 한 것이죠. 태식은 현숙에게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고, 그곳은 현숙이 현숙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규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오직 태식의 연인이자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한 여자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숙이 태식에게서 받은 경제적 도움은 민규의 가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민규가 사업 위기를 어느 정도 넘긴 후에도 현숙은 태식에게서 받은 돈을 민규 몰래 주식 투자나 소액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 수익은 곧 아이들의 해외 어학 연수 비용, 그리고 민규의 퇴직 후를 대비하는 비자금이 되었습니다. 현숙은 이처럼 복잡하게 꼬인 자신의 행동을 가족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했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에 그녀는 더욱 헌신적인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중 생활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숙은 두 집의 기념일, 가족 행사, 그리고 태식과의 스케줄까지 완벽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민규의 직장 동료 모임에, 다음 날은 태식의 사업 파티에 참석해야 했고, 현숙은 자신의 두 얼굴이 언젠가 충돌할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숙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태식과의 관계에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 뒤에는 민규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때 현숙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줄 조력자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력자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면서도 이 모든 고통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숙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만이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시기 민규는 현숙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웃고 훨씬 더 가족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아내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구나라고 오해했습니다. 민규의 이런 오해는 현숙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가 남편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숙은 완벽한 줄타기 고개사처럼 두 개의 삶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일 것이라는 것을. 현숙의 이중 생활은 완벽한 구축 단계를 지나 이제 파국을 향해 걷는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늪에 깊숙이 빠진 것입니다. 완벽했던 현숙의 이중 생활은 가장 믿었던 존재, 바로 큰아들 준영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준영은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었고, 어머니 현숙이 최근 들어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자녀들이 느끼는 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는 예리한 촉으로 감지되는 법이죠. 어느 날 준영은 현숙이 급히 외출하면서 실수로 현관 앞에 떨어뜨린 핸드백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핸드백을 열어본 준영은 그 안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급 오피스텔의 출입카드와 태식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두 번째 핸드폰이었습니다. 준영의 심장은 쿵 떨어졌고 그 순간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준영은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그 증거들을 내밀며 격렬하게 추궁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빠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현숙은 아들의 질문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숙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불륜 이상의 가정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1차 반전이 밝혀집니다. 준영아, 엄마가 두 집 살림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아빠를 위해서였어. 현숙은 15년 전 민규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민규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태식과의 관계를 통해 받은 비자금으로 민규의 회사를 비밀리에 지원했고, 민규가 몰랐던 수백억 원대의 사업 자금이 사실은 태식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현숙은 그동안 태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규의 재기를 도왔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두 집 살림에 숨겨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했지만 그 불륜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지만 그 결과로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준영은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현숙의 욕망이 먼저였을까, 희생이 먼저였을까? 이 질문은 준영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은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현숙은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이걸 아빠에게 말하면 아빠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아빠의 자존심, 아빠의 사업,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까지. 제발, 엄마를 도와줘. 이 순간 준영은 단순한 비밀을 알게 된 아들에서 어머니의 이중 생활을 돕는 조력자이자 공범의 위치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준영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견딜 수 없는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기로 했지만 그 선택이 옳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1차 반전은 현숙의 서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현숙은 이제 죄책감뿐만 아니라 아들의 침묵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은 곧 다가올 더 거대한 위협의 서막이었습니다. 현숙의 비밀은 이제 두 사람이 공유하는 시한폭탄이 되었고 그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영을 공범이자 조력자로 만든 현숙은 잠시 숨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폭발 위험은 피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어머니의 비밀을 덮어주기로 결심하면서 현숙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태로운 평화는 곧 외부로부터 닥친 더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현숙의 비밀스러운 관계의 핵심이었던 태식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태식이 갑자기 대규모 사업 비리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태식은 현숙에게 연락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숙 씨, 나 지금 큰일 났어. 모든 걸 정리하고 일단 나랑 외국으로 피해야 해. 당신이 그동안 내 돈으로 마련해 놓은 비상금 전부 다 필요해. 태식의 요구는 현숙에게 절체절명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태식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동안 태식을 통해 민규의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까지 모두 조사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숙은 당장 태식을 떠나면 민규와 가족의 사업이 무너질 위험에 태식과 함께 도피하면 두 아들과 민규를 영영 떠나야 하는 잔혹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일생을 걸고 쌓아올린 경제적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협, 그리고 현숙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남편 민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규는 최근 현숙이 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반대로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현숙이 아들 준영과 나누는 비밀스러운 눈빛과 대화는 민규의 깊은 의심을 자극했습니다. 민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성실한 남편에 가면 뒤에서 현숙의 행적을 몰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숙이 주말마다 간다던 봉사활동 장소에 몰래 찾아가 현숙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규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회사의 위기가 닥쳤을 때 현숙이 보이지 않게 보여주었던 지나친 헌신과 미스터리한 재정 지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규는 현숙의 행적을 쫓아 마침내 그녀가 태식과 함께 있는 두 번째 집, 그 오피스텔을 찾아냈습니다. 민규는 아내의 배신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그동안 완벽한 가정을 이끌어왔다는 자존심의 붕괴 때문에 바로 현숙에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밤마다 오피스텔 주변을 맴돌며 현숙과 태식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재촉과 민규의 의심이라는 양쪽으로부터의 압박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 증세로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15년 전 그 당당했던 현숙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 여자의 초라한 잔해였습니다. 현숙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식에게 모든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녀의 결별 통보를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숙을 협박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당신 남편도 다 끝장이야.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탄 거야. 태식의 협박은 현숙의 마지막 탈출구마저 막아버렸습니다. 현숙의 15년 동안의 비밀은 이제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제 파국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중심에는 민규, 태식, 준영, 그리고 현숙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남편 민규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현숙과 태식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민규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현숙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15년간 숨겨온 비밀의 최종 폭발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현숙은 거실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민규를 보고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민규는 현숙이 그동안 봉사활동이라 속였던 모든 행적과 오피스텔 주소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나를 속였어.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야. 민규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과 삶의 가치가 무너지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현숙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현숙은 이 파국의 순간에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무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서 아들에게만 털어놓았던 비밀, 즉 15년 전 민규의 회사를 살린 비자금이 태식에게서 나왔으면 자신이 그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을 민규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민규는 태식과의 불륜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회사를 살렸던 구원자의 실체가 아내의 연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분노와 감사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이 뒤섞여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그런 희생을 했다고. 거짓말 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준영이 들어섰습니다. 준영은 어머니의 비밀을 덮어주기로 한 조력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태식에게 경찰의 내사 상황과 현숙에게 전달했던 비자금의 출처를 확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준영은 민규에게 다가가 현숙의 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는 조력자의 숨겨진 활약이 극적으로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민규는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 태식의 회사로부터 민규의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일궈낸 성공의 밑바탕에 아내의 희생과 태식의 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현숙은 목이 메인 채 민규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태식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15년 전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태식이 사실은 당신 아버지의 혼외자라고. 내가 태식을 버리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가문의 비밀이 모두 무너진다고. 그래서 나는 태식을 끊어낼 수 없었어요. 이것이 2차 반전이었습니다.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것입니다. 현숙의 두 집 살림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을 지키고 동시에 그 비밀의 당사자인 태식을 통해 가족을 경제적으로 살리는 복잡하게 꼬인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준영 역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진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숙의 이중 생활은 이제 불륜과 희생을 넘어 가족의 비밀을 수호하는 헌신이라는 극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민규는 충격으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머니를 사랑했으며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평생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숙의 이중 생활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나며 이야기는 이제 최종 해결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마지막 고백은 남편 민규의 머릿속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태식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숨겨진 혼외자, 즉 자신의 이복 형제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15년간 현숙이 유지해온 두 집 살림은 단순히 욕망의 충족이나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대를 이어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규는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의 외아들로 알고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아내가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분노 대신 아내에 대한 깊은 연민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어떻게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수 있었던 거야. 2차 반전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숙은 눈물범벅이 된 채 모든 것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 현숙을 불러 과거 시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태식을 평생 외면해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복수심의 가문을 위협할까봐 두려워하며 너는 현명하니 태식을 가까이 두어 가문이 비밀을 지켜주고 민규를 도와달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현숙의 두 집 살림은 곧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는 며느리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민규의 어머니는 현숙의 뛰어난 처세술과 강한 책임감을 알고 있었기에 현숙에게 이 잔혹한 비밀을 맡긴 것입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겪는 가족의 명예와 비밀 유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책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숙은 태식과의 관계를 통해 그를 통제하고 태식의 사업 능력을 활용해 위기에 빠진 민규의 회사를 구했으면 결과적으로 남편과 가문의 명예를 동시에 지켜냈던 것입니다. 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과의 관계가 나에게 일종의 도피처가 되었어요.
이 무거운 비밀을 견디기 위한 내 욕망은 어쩌면 정신적인 도피였을지도 몰라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민규의 분노는 순식간에 뜨거운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현숙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던진 거야. 이 용서의 순간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준영도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족은 그렇게 15년 만에 진실 위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태식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숙이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었던 헌신이 사실은 이복 동생 가족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숙에게 연락해 자신의 지난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가문의 비밀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식은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시 사업을 접은 채 홀로 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숙의 15년 만의 두 집 살림은 가문의 비밀을 봉인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해결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비밀과 명예, 그리고 가족의 유대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규와 현숙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현숙의 15년간의 두 집 살림은 더 이상 불륜의 기록이 아닌 가족의 운명을 지켜낸 희생의 서사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민규는 현숙의 고통스러운 헌신에 감사하며 그동안 아내의 깊은 내면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현숙에게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태식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지만 그와 민규는 이제 핏줄로 연결된 형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떠나기 전 현숙에게 이젠 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희생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숙은 그 메시지를 받고 15년 만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을 괴롭히던 욕망과 죄책감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민규와 현숙은 두 아들에게도 이 모든 복잡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 준영은 이미 조력자로서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이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점차 어머니의 헌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 아픈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숙은 그동안 숨겨왔던 재능과 열정을 살려 작은 문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여성의 당당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민규는 현숙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퇴근 후에는 현숙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부는 이제 서로의 내면을 숨기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민규와 현숙은 처음으로 함께 부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현숙은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비밀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민규는 현숙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시니어 세대 여러분, 현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삶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때로는 가족을 지키는 헌신이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그 진실을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현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용서와 이해만이 깨진 관계를 다시 붙이고 더 단단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묻어둔 비밀의 방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완벽한가면 뒤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진정한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숙의 15년 비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년 여성의 복잡한 내면과 가족의 비밀을 다룬 극적인 서사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들이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과 희생, 죄책감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